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이 시간은 라디오를 통해서 성지순례의 즐거움을 누리고 또 감동도 느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해외 성지로 함께 떠나봅니다. 해외 성지 여정을 함께 해주시는 가이드시죠. 김수만 신부님 나와주세요. 네, 차오 본조르노. 안녕하세요. 화정삼성성당 김수만 신문 신부입니다. 네, 신부님. 네, 지난 시간에는 이탈리아 시에나를 함께 순례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곳으로 함께 순례 여정을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푸치니가 생각나는 곳, 이탈리아 중부 토스카나주에 위치한 작은 소도시들 피사와 루카로 성지 순례를 떠나보겠습니다. 네,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물리학자이고 또 푸치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음악가잖아요. 네. 왠지 이성과 감성이 공존하는 그런 장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먼저 이 피사가 어떤 도시인지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예, 피사는 이탈리아 중부 토스카나주의 작은 소도시입니다. 피렌체에서 서쪽으로 약 70km 정도 떨어져 있고 리구리아 해에 접해 있습니다. 예,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사는 한때 제노바, 베네치아와 함께 북부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로 강력한 세력을 자랑했던 곳입니다. 네. 또 특유의 건축 양식인 피사 로마네스크 양식은 도시를 한층 더 빛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피렌체 공국에 합병된 후에는 세력이 점차 쇠락해서 지금은 토스카나 지방의 작은 소도시가 되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 도시를 찾는 이유는 700년이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불가사의한 유적 피사의 사탑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네, 피사의 사탑 정말 유명하죠. 이 피사의 사탑은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먼저 이곳 피사의 성당부터 함께 순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부님. 네, 피사 대성당은 피사가 한참 번성했던 11세기에 지은 성당으로 피사 로마네스크 양식의 완성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63년에 건설을 시작해서 1092년에 완공된 피사 대성당은 이탈리아 팔레르모 부근의 해전에서 승리한 기념으로 피사의 시민들이 직접 건설한 성당입니다. 네. 이탈리아 특유의 토스카나풍의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물로 중세를 대표하는 건축가 중에 한 명인 부스케토의 지휘 아래 완공이 되었습니다. 작년 10월 15일 성지순례 가는 날 서양 건축 양식 편에서 알아보았는데요. 그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 이런 부분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참고로 당시 방송 내용을 들으시려면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다음에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다시 듣기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네, 신부님 계속 말씀 이어서 해주시죠. 예, 잠깐 로마네스크 건축 양식과 또 고딕 건축 양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쉽게 말해서 완벽하진 않지만 대부분은 로마네스크 건축 특징은 투박하고 묵직하고 두꺼운 벽이 있고 또 반원형의 아치와 둥근 도명 플러스 종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딕 건축의 특징은 하늘을 찌를 듯한 첨탑, 그리고 길쭉길쭉 또 뾰족뾰족 그런 느낌,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 이렇게 구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피사 대성당 정면의 작은 기둥과 아치들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기둥 모양이 하나하나 모두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사 대성당의 외관은 다채로운 대리석을 사용해서 색채의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내부는 외부 창문이 좁고 공간은 넓어서 다소 어둡지만 큰 울림이 있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딕 시기의 건축가 조바니 피사노가 만든 제대가 있고 제대 앞에는 갈릴레이가 진자의 원리를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된 갈릴레이의 램프가 있습니다. 특히 내부는 68개의 원형 기둥으로 5개의 회랑으로 나누어져 있고 비잔틴 양식과 이슬람의 영향 등 여러 스타일이 조합되어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성당을 직접 보면 크기뿐만이 아니라 위엄과 웅장함이 서려 있습니다. 하지만 피사 사탑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 피사 대성당의 그 아름다움이 가려지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멋진 곳인데 신부님 말씀대로 조금 아쉽네요. 그럼 이번에는 피사 대성당의 아름다움을 가릴 만큼 유명한 피사의 사탑으로 이동해 볼까요?
예, 이탈리아에서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유적지가 세 곳이 있습니다. 네. 지난 성지순례 때 소개해드린 치비타 디 바뇨레죠. 다음 시간에 가보게 될 나폴리 옆에 폼페이,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피사의 사탑입니다. 네. 이 피사의 사탑은 1173년 피사 출신의 건축가 보난도 피사노가 공사를 시작해서 1372년에 완성한 건축물로 높이가 55m의 흰색 대리석으로 치장된 로마네스크 양식의 탑입니다. 네. 원래 바로 옆에 있는 대성당의 종탑으로 건립됐지만 약 10m 정도 건설됐을 때 지반이 내려앉아서 탑 전체가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에 걸쳐 공사가 중단된 후에 논의를 거쳐 공사가 겨우 재개됐고 겨우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진을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탑의 외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꼭대기의 종루가 아랫부분의 기울기보다 조금 더 수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 탑에서 자유낙하 실험을 행했다는 그 일화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 아쉽게도 이것은 갈릴레의 제자가 지어낸 것이라고 합니다. 네. 1990년부터 보수공사를 진행해서 2001년 재개장한 이후에 한정된 인원이 순차적으로 관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요. 네, 그렇군요. 지금 사진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네. 네, 기울어진 피사의 사탑을 이용해서 이 재미있는 사진을 찍을 수도 있잖아요, 신부님. 네. 이 피사의 사탑을 배경으로 그 원근법을 사용해서 사탑을 구하거나 또 무너뜨리는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네. 개인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그 사진 찍는 모습만 구경해도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 피사의 네. 사탑을 보시게 된다면 다양한 포즈로 멋진 사진을 찍어 보시는 것을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네, 순례객들께서도 꼭 한번 방문하셔서 멋진 사진 남기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산 조반니 세례당으로 이동해 볼까요? 예, 모두 흰색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다른 건물들과 달리 지붕의 붉은색이 눈에 띄는 웅장한 건물이 성당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산 조반니 세례당인데요. 로마네스크와 고딕 양식이 조화를 이룬 세례당으로 규모가 상당히 큰 편에 속합니다. 네. 1278년 니콜라 피사노가 재건한 이 건물은 유럽에 세워진 종교 건축물 가운데 음향 효과가 가장 뛰어난 곳 중에 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부의 세례대와 강론대에 부조로 조각된 그리스도의 탄생, 동방박사의 경배, 십자가에 달린 예수, 최후의 심판 등이 걸작으로 손꼽힙니다. 네. 그리고 세례당 옆에 위치한 좁고 긴 캄포산토 납골당이 있습니다. 이곳은 대성당을 중심으로 기적의 광장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사를 시작한 건물입니다. 십자군 원정 때 예루살렘 골고타 언덕에서 가져온 흙으로 건축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작은 소도시가 얼마나 그때 당시에 굉장한 힘을 가졌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캄포산토는 건물뿐만이 아니라 약 100년에 걸쳐 완성한 프레스코화가 더 유명한데요. 네. 죽음의 승리라는 벽화가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신부님. 그렇다면 이제 루카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루카 순례에 나서기 전에 어떤 도시인지 먼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다음으로 루카는 이탈리아 중북부 토스카나 주의 소도시입니다. 아펜니노 산맥이 이탈리아 북부에서 반도로 휘어져 내려가는 웅장한 알프스 봉우리들 기슭에 있습니다. 기원전 180년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로마의 격자형 도시 계획에 따라 지어졌습니다. 특히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으로 유명하고 16세기 궁전들이 굉장히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오페라 작곡가 푸치니의 고향이기도 한 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번엔 두오모 산 마르티노 성당으로 향해 보죠. 예, 루카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찾아보면 전설을 품고 있는 조각상과 특이한 종탑, 그리고 다양한 모습의 성당, 독특한 모습의 광장을 볼 수 있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네. 특히 산 마르티노 성당은 로마네스크와 고딕 양식이 혼합되어 만들어진 독특한 성당입니다. 네. 이탈리아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성당들 중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성당 중에 하나인데요. 네.
6세기에 최초로 만들어진 후에 11세기에 확장됐습니다. 루카의 성당 중에 많은 순례자들이 찾는 성지 중에 한 곳입니다. 네, 예, 정말 독특한 모습인데요. 예, 이곳 성당을 방문한 순례객들이 꼭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작품이 있다고요. 예, 성당 정면에 이제 사진으로 보이실 텐데요. 마르티노 성인의 일화를 담고 있는 작자 미상의 기마상이 있습니다. 네. 예, 전해져 내려오는 그 전설에 따르면 추운 겨울 말을 타고 가던 마르티노 성인이 비바람이 부는 날씨에 제대로 옷도 입지 못하고 추위에 떨고 있는 거지를 보고 자신이 입고 있던 망토의 반을 칼로 잘라서 나누어 주는 선행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자 잠시 후에 비바람이 그치고 따뜻한 햇빛이 쬐어 여름과 같은 날씨로 변했다고 합니다. 네. 그날 밤 마르티노 성인의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르티노 성인이 잘라준 망토의 반을 보이며 그의 선행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네. 성당 전면에 보이는 작품은 모사품이고 진품은 성당 내부 내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네. 신부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평소에 선행을 실천해야겠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 기마상 외에 이곳 성당의 여러 작품 중에서 특별히 살펴보면 좋을 작품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예,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작품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예, 자세히 보시면 좀 독특한 면을 우리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작품은 742년에 루카의 추기경인 조반니, 그러니까 요한에 의해서 발견돼서 상 마르티노 성당으로 옮겨졌습니다. 네. 이 전설에 따르면 이 작품은 진정한 예수님의 얼굴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니코데모 성인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니코데모 성인이 상반신을 조각하면서 마지막 얼굴 부분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잠에 빠졌을 때 천사들이 직접 내려와 예수님의 얼굴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하얀 피부에 큰 눈을 가진 그런 어떤 서양의 예수상과는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유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길고 또 검은 얼굴이어서 마치 아랍인의 얼굴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 네. 현재 이 작품은 루카 출신의 유명한 조각가였던 치비탈리가 만든 성당 내부 왼쪽 경당의 회랑 부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이외에도 성당 내부에는 일라리아의 대리석관 등 다양한 걸작들이 많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특별하고 멋진 작품들이네요. 네네. 네, 이 산 마르티노 대성당과 함께 이 순례하면 좋을 성당이 또 있죠. 예, 산 마르티노 대성당에서 도보로 9분 정도 걸어가면 산 프레디아노 대성당이 나옵니다. 네. 바실리카인데요. 네. 6세기에 빈첸조, 또 스테파노, 또 로렌조 이 세 성인을 위한 성당이 있었던 자리에 산 프레디아노 성인에게 바치는 성당을 지었습니다. 네. 이후에 1147년에 성당 정면을 재공사해서 기존 성당 위에 비잔틴 양식의 모자이크로 꾸며진 전면을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직접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네. 또 화려함을 최대로 강조한 그 김색의 비잔틴 양식 모자이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 두 천사가 예수님을 보호하고 있고 그 아래 12명의 사도들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정말 화려한 모자이크네요. 네. 네, 이번엔 성당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예, 성당 내부에 들어가면 6세기에 만들어진 분수가 보관되어 있는데 이 분수는 기존 성당에서 세례식을 하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루카 시민들이 매일같이 찾는 성녀 지타의 미라는 중앙재단을 중심으로 왼쪽 두 번째 경당에 숭고한 모습으로 잘 모셔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성녀 지타의 모습이 지금 사진으로 보이고 있죠. 네. 네, 신부님 아쉽게도 오늘 순례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요. 이대로 또 헤어지긴 조금 아쉽죠. 네, 신부님 오늘의 순례픽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오페라 축제를 하나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바로 루카의 푸치니 페스티벌입니다. 이 푸치니 페스티벌은 매년 여름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토레델 라고 푸치니에서 이탈리아 작곡가 자코모 푸치니를 기리면서 개최하는 오페라 축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푸치니는 세계적인 이탈리아의 작곡가입니다. 네. 작품으로는 라보엠, 또 토스카,
나비 부인 등이 유명합니다. 네. 이 푸치니는 유려하고 애절한 정에 넘치는 선율과 청중의 호소력이 큰 대본 내용으로 큰 성공을 거둔 작곡가 중에 한 명입니다. 네. 특히 푸치니 상이 유명한데요. 네. 이 푸치니 상은 매년 11월 29일에 시상식이 개최됩니다. 11월 29일은 푸치니가 사망한 날입니다. 그의 삶과 죽음을 기리는 의미에서 푸치니 날이라고 불립니다. 네. 이 푸치니 상은 그의 작품을 잘 소화하는 여성 오페라 가수에게 수여되는 상입니다. 네. 이 푸치니의 이 작품이 사실 성악가들이 굉장히 소화하기 어려운 곡들이 맞죠. 많은데요. 어려운 곡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잘 소화하면은 굉장히 멋진 곡으로도 이 변화되기도 하죠. 네. 네. 신부님 오늘 신청곡이 있으신가요? 예, 우리가 루카의 푸치니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푸치니의 나비 부인 이 유명한 곡을 신청곡으로 듣고 싶습니다. 네. 신부님하고 인사드리고요. 네, 이 신부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신부님. 네, 신부님, 저희가 다음에 이탈리아 순례를 떠나는 날짜가 언제죠? 네, 저는 다음 6월 17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차오차오. 네, 신부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차오차오. 네, 노래 한 곡 들으시죠. 신부님의 신청곡 푸치니 나비 부인의 1막 세상을 누비며 마리아 칼라스와 니콜라이 게다의 음성으로 들려드립니다.
una ghirlanda di fiori freschi, una stella dai raggi d'oro, e per nulla sol 100 yen, se vostra grazia mi comanda, ce n'ho un assortimento. Va, conduci la d'oro,